예, 요런 그림을 좀 참고로 해서 제가 스케치를 한번 해봤어요. 직접 그림을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드롭다운으로 그림을 던진다. 자, 이게 제가 저장한 폴더 속에 있는 그림과 현재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 애입니다. 여기 해당된 그림을요, 여기 보이는 이 공간, 현재 작업하는 데다가 이렇게 던지시는 거, 요것도 가져오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근데 단점이요, 레이어 생성 없이 이렇게 아웃라인이라는 곳에 찾아 들어가니까 내가 레이어를 따로 만들고 뭐 그런 작업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를 꼭 만들고 현재 이걸 막 잠궈 놓고 하는 것보다는 레이어를 만들고 해주는 방법이 더 좋아요. 그래서 가장 쉽긴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자, 잠깐 다른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정식 메뉴입니다.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에서는 임포트, 예, 이런 걸로 정식으로 가져오잖아요, 원래. 여기서는 이겁니다. CSP, 예, 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임포트란 말을 안 쓰고 플레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플레이스를 누르고 해당된 그림을 찍고 연결해서 가져올 거야. 기본으로 눌려 있는 링크,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를 한번 플레이스 메뉴로 들어가셔갖고 파일에 플레이스, 요번에 템플레이트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파일 메뉴에 플레이스, 단축키를 외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주 안 사용하는 기능이라 파일에 플레이스를 누르고 해당된 그림 찍고 연결된 링크,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템플레이트를 체크한 다음에 플레이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러면 내가 작업하는 원본 레이어는 그대로 유지하고 JPG가 레이어로 들어가 있네요. 임시로 해당된 원본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템플레이트라는 체크가 돼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옵션, 템플레이트와 자동으로 나오는 이 옵션이 아웃라인 작업하는데 아주 필수 요소가 돼버려요. 자, 네. 저는 그냥 던져놨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템플레이트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단 좀 불편하니까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내려주고, 이거는 원본이야, 건들지 마. 알았어. 난 여기 레이어에 있는데 컨트롤 F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붙여놨어. 그 메뉴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외부에 있는 애들은 다 X자 모양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컨트롤 Y. 나도 템플레이트 할 수 있어. 더블 클릭. 템플레이트만 체크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값을 다 잃어버리고 요걸 그대로 가져가게 돼요. OK를 제가 눌러볼게요. 뿌옇게 좀 보이는 느낌 받으시죠? 자, 근데 왜 이 원본을 템플레이트를 체크해 주느냐? 아웃라인 작업을 해줄 때 선의 모양 아니면 형상에 따라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컬러가 어떤 컬러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펜툴로 그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작업할 때마다 제가 컨트롤 Y를 눌러서 여기 있는 메뉴 중에 아웃라인, 요거 컨트롤 Y를 눌러서 컬러도 보고 어떨 때는 GPU 보기도 보고 요걸 보여드리는데, 요거에 철저하게 맞춰준 게 바로 템플레이트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뭐 라인을 따라서 그릴 때 선에 대한 아니면 컬러에 대한 의식 없이 뭔가를 그려낼 수 있으니까. 자, 잠깐만 컨트롤 Y. 여기 선명하게 보이는 검은 라인이 노란 색깔인지 무슨 색깔인지를 구분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너무 진하면 딤 값을 약간 조절할 수도 있어요. 100%면 너무 선명한 그림이 되지만 제가 30% 정도 뿌옇게 놓고 보고 할게요. 그렇지. 뿌옇게 보이니까 이 아웃라인 작업을 할 때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다가설 수가 있어요.
템플레이트 체크. 그 다음에 딤 체크. 바로 이겁니다. 템플레이트, 딤. 딤은 안개처럼 뿌옇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된 원본 레이어를 스케치, 제 빼고는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아웃라인 작업할 때 얘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웃라인 처리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고정시켜서 원본 그대로 디자인 그대로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뼈대 보기 아웃라인 볼 때 다음과 같은 이런 현상이 보이게 처리해 주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밑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작업하는 거고 한번 세이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업 중인 펜툴 캐릭터죠. 더블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그거 어디 갔지? 템플레이트는 눈에 안 띕니다. 인쇄도 안 되고요. 하지만 얘가 템플레이트를 좀 포기하고 나 템플레이트 안 할게요. 오케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얘를 어떻게 위에서 따고 그릴까? 예, 자 멀리서 볼게요. 컨트롤 Y. X자인데 뭘 보고 따라해? 느낌 아시겠어요? X자니까 화면에 외부에서 가져온 그림일 뿐. 예, 그래서 템플레이트는 필요할 때 체크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저장한 다음에 PDF 파일을 브라우저로 볼게요.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진짜네? 맞습니다. 템플레이트는 임시로 여러분 그림 작업할 때 많이 사용된다. 자, 오리지널로 이제 원래대로 돌리고 형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템플레이트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 전체를 좀 따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샘플로 보여드리는 그림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펜툴에 잉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제가 다리로 애들을 삼아봤습니다. 이런 독특한 그림이 이거 하실 때는 진짜 펜툴을 잘 쓰셔야 되겠네요. 자, 어이구. 대충 찍어주고 컨트롤 잠깐 누르면서 요쪽 얘만 이렇게 좀 다듬어 볼게요. 잘 안 될 때는 직접 하얀색 화살표를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게 너무 곡선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밑에가 좀 안 맞아서 양쪽이 대칭이 되는 균형 있는 라인이었다면 이쪽이 좀 줄어들었죠. 하얀 화살표가 이런 일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때 됐어요. 나머지는 리플렉트 하려고 합니다. 리플렉트라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O라고 하죠. O 아니면 직접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티어 오프로 이걸 티어 오프라고 하는데 이런데 한쪽에다 놓고 작업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전체 덩어리야. 검은 화살표로 선택한 다음에 리플렉트 기준화는 이 정도 찍어 볼게요. 아니면 보고 있는 기준으로 찍어 보겠고요. Alt 클릭. 거의 이제 버티칼을 기준으로 많이 해주기 때문에 미리 좀 보고 조금 틀리네. 그림이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카피 버튼 눌러볼게요. 양쪽이 대칭이 되는 애인데 뭐 그림 원하는 대로 하긴 했는데 어찌 이렇게 틀리냐. 뭐 조금 도움을 준 거기 때문에 얘는 또 높고 이쪽은 사람 손으로 그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됐네요. 여기는 두 개 점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발처럼 만들어 볼까? 그냥 컨트롤 J로 연결시켜 볼게요. 컨트롤 J는 끊어져 있는 두 개들을 연결시키는 데 많이 사용하죠. 잠궈 놓고 부분만 선택해도 잠깁니다. 컨트롤 J.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많이 쓰는 단축키 컨트롤 J. 근데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좀 꾸며야 될 것 같긴 한데 컨트롤 J로 일단 연결시켜 보고 P 펜툴 점 추가한 다음에 방향키를 조금 올려 볼게요.
네, 이마 부분이 좀 나왔네요. Alt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예, 윤곽 중에서 중요한 윤곽들 얘네들이 차지하는 게 아직 컬러는 안 넣었는데 뭐 제가 그냥 임의로 컬러링을 이렇게 넣어보고 있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이건 따로 이것 따로 뭐 이렇게 컬러를 임의로 넣어본 거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컨트롤 Y 템플레이트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 신체 겸 얼굴이 그냥 나왔네요. 구멍 역할을 해주는 여기 여길 찍어야지 좀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원을 그려가지고 Alt 누르면서 오겐키 데스까 Alt 키와 Shift 키로 범위를 정해봤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옆에 있는 애를 참고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꾸며봤고 컨트롤 A 모두 컨트롤 2 락 잠그기 다리가 아주 길어요. 선이 캐릭터에 비해서 좀 가느네요. 컨트롤 알트 2, 컨트롤 A 모두 선의 두께를 약간 올려볼게요. 오, 필 컬러 외에 스트로 컬러가 들어가 있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펜툴 캐릭터의 다리 겸 나중에 뛰면 이게 벌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이브 자주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예, 몸체 자체는 또 완성이 잘 된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임의로 그린 거지만 제 스케치대로는 나와야 돼서 이거는 잠시 가려볼게요. 컨트롤 3 여기 가운데 갓처럼 보이는 경계 갓이 아니라 그걸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르라고? 그렇죠. 잘라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뭐 카우보이 모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려간 느낌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 해봤습니다. 아웃라인은 작업할 때 상당히 편리해요. 뼈대만 보이기 때문에. 역시 방향키 점 추가한 다음에 방향키 누르고 있습니다. 어이구, 요거는 생각같이는 안 나오지만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네요. 깔끔하게 그리지 못해서.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패스파인더 쓰려고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F9 누른 다음에 디바이드. 이렇게 선이 바깥쪽으로 넘친 애들은 혹시 이런 그림을 그리실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얘네들은 아무 영향을 주는 애들이 아니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일부 점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르면 딱 끊어진 것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이제 작업할 때 기본 라인들을 이걸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요거 둥근 체크, 뾰족하게 보이는 원인이 이제 이거 뾰족한 걸로 돼 있어서 그렇고 라운드로 해주셔야지 깔끔하게 나오겠습니다. 어때? 모자야 이게? 모자구나. 3D로 만들면 입체적이겠지만 오케이. 이렇게
컬러를 원래 이제 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컬러를 제가 안 주고 있어 가지고요. 임의로 유사 색깔을 좀 가지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느낌, 3D처럼 보이는 입체, 예, 약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부분만 선택해서도 잠글 수가 있어요. 감출 수도 있고요. 하얀색 화살표로 제가 일부 점, 컨트롤 2. 최근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런 점이 참 좋죠. 해당된 점만 부드럽게 깎아줄 수 있어서. 이쪽도 예, 마치 밥 아저씨처럼 이렇게 깎아주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이 라인을 더블 클릭, 수치를 보면서 늘릴 수도 있어요. 수치를 보면서. 예. 이런 건 어때요? 별로. 이거는 별로. 내가 원하는 건 코너는 라운드입니다. 이게 보이는 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잠깐 이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있는 레디어스 코너 부분을 이렇게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떠서 이런 건 어떠니? 이런 건 어떠니? 방금 보여드렸죠? 이건 뭐예요? 글쎄요. 라운딩이라고 돼 있는데 둥근 라운딩. 이건 조금 상대적인, 절대적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절대적인이 기본으로 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지름 값이 여기가 25픽셀이라는 뜻이에요. 반지름이 25픽셀. 공학적인 건 아니지만 공학적인 부분을 필렛 기능을 좀 이용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렛. 굳이 이 값을 알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래도 요거 아니까 재밌잖아요. 요 52. 동시에 두 개의 코너 부분을 더블 클릭. 예. 한쪽만 지정이 되네요. 제가 터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나아졌네요. 네, 자 컨트롤 Y 확인해 보겠습니다. 몸체가 드디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자를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 선이 개입이 돼서 그냥 선을 이렇게 얹으셔도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왠지 쩍 벌어진 다리를 만들고 싶네요. 얘가 뚜껑 덮어놓은 거라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잠가놓고 두 개만 디바이드 한번 해보죠. 이런 경우도 뭐 다리가 구분된 것 같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지나가면 자르는 거지만 이게 중간에 걸쳐 있게 되면은 묘한 두 개의 어떤 경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좀 경계가 좀 복잡해졌네요. 요런 라인을 제가 꾸미고 싶었어요. 뒤에 있는 애는 가려졌는데 분명히 구분은 돼 있는 거예요. 아웃라인 보기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아웃라인 보기는 뒤에 숨겨진 애들도 맨 앞으로 올려봤습니다. 오케이. 야, 자, 따로따로 펜툴이 걷는 건 아니지. 예, 걷는 건 아닌데 두 개가 구분돼 갈라졌다는 걸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냅두는 게 낫겠네요. 자, 이거는 단순한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어떤 형태 직접 그려보면서 한번 경험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디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바디는 그룹을 져서 하나로 자 컨트롤 Y로 좀 움직여도 볼게요. 가끔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따로 구분돼서 정리가 됐는지 확인해 볼 겸
뭐 그런 제스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극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거기랑 구분되는 뭐 아웃라인이긴 하지만 그 레이어를 통해서 잠그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임의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밑에는 바디, 위에는 뭐 얼굴, 페이스 이렇게 구분해서 작업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바디, 몸체. 레이어를 구분해서 만드는 거는 일러스트레이터도 필요하면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신경 안 쓰고 얼굴 작업만 따로 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가리기죠. 실질적인 장극이. 예, 요거는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스케치대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레옹이라는 영화를 좀 참고로 해서 키 커다란 디폴트 컬러 소소한 거지만 여기 있는 이 괄호들은 단축키를 가르쳐줘요. 컨트롤 Y, D, 잉글리시로 D, 디폴트 컬러. 항상 그 해당된 디폴트는 항상 1포인트짜리가 선두께예요. 디폴트는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끝부분과 코너 부분. 요 부분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안쪽으로 돼 있으면 두께를 많이 올려도 이렇게 이런 괴이한 모양이 나오죠. 바깥쪽은 바깥쪽으로 새 들어가고요. 중심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나? 네. 이게 안경인데 하얀 안경처럼 보이네. 눈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요거는 필 컬러가 슬래시 없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게 요 키를 조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 누르니까 쏙 빠져버리네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슬래시 좀 하는 느낌이 들죠? 슬래시는 해당된 컬러를 없앨 때 사용합니다. 슬래시. 프로파일 중에 이런 프로파일을 이용하신다면 라인 끝에가 펜툴로 딴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손쉽게 표현됐죠. 어디 웃고 있는 눈, 미니언즈 흉내낸 거 아닙니다. 라인만 보이니까 검은 화살표로 올려서 굵은 눈썹을 선 두께로 올려서 만들 수도 있어요. Alt 키로 폭을 좀 넓게 정해줄 수도 있겠죠. 눈썹인지 눈인지 구분이 좀 안 되죠?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놔가지고 Alt 키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크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늘려줄 수도 있겠죠. 성격 중에 눈썹이 또 어떤 포즈 같은 거 아니면 표정 같은 거 할 때 감정선을 표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됐네요. 예, 자, 해서 표현 한번 해봤고요. 그룹보다 더 좋은 건 심볼을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 하지만 저는 심볼이라는 친구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F8번만 누르시고 눈썹, 눈 1번, I1 반대쪽에 리플렉트를 해주면 좋겠죠.
Alt 누르고 반대 방향 카피. 같은 눈입니다. 같은 눈인데 반대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심볼 속으로 들어갔고 편집한다는 표시죠. 실망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눈의 모양을 다르게 해서 지금 하나 갖고 여러 개를 쓴다는 거 좀 불리한 일이니까 심볼은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을 통해서 제가 좀 사라지게 했는데 바로 여기 있는 애가 심볼로 등록된 애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보는 메뉴에 따라서는 틀린데 심볼을 일러스트 쓰시는 분들 중에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 심볼은 진짜 추천. 썸네일 뷰로 놓고 여기 기존 제공해주는 심볼들은 이렇게 클릭 맨 마지막 시프트 버려 놓으시고 여러분의 심볼로 시작하시는 게 더 좋아요. 얼굴도 그렇게 등록했으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듀플리케이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눈 1번이 평범한 눈 동그랗게 보이고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 얘를 선택하고 듀플리케이트 혹은 to 혹은 여기서는 새로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길이가 좀 짧게 돼 있으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듀플리케이트를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필수는 아니지만 좀 알아두세요. 썸네일 뷰는 그쵸, 엄지 발톱만한 크기로 애들이 보여지는 거고, 라지 리스트 뷰는 해당된 그림과 그 다음에 리스트를 볼 수도 있고 더블 클릭만으로 해당된 이름을 편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리스트 뷰 겹치면 안 되겠죠? 헷갈리니까. 이럴 때는 이게 편하다. 그냥 누르시는 게 아니라 아니 눈을 몇 개를 만들려고 해. 슬프거나 기쁘거나 눈 뜨거나 눈 감거나 이런 거 할 때 쓸 수가 있으니까요. 눈 트는 다른 걸 좀 보여줘야지. 직접적인 편집은 화면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 아까처럼요. 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볼을 선택하고 해당된 심볼을 더블 클릭하거나 에디트 심볼이라는 저 메뉴를 누르면 심볼 속으로 들어가져요. 그러면 눈 1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눈 1은 동그랗게 뜨고 있는 눈이었으면 좋겠어. 원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옆에는 이거 안경입니다. 안경. 이것까지 외면 진짜 좋은데 이게 뭐야? Shift X? 싫어요. 그냥 저는 이거 누를게요. 키가 손에 안 닿아요. 버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양쪽이 바뀌었지? 얘와 얘는 동일한 애니까. 이렇게도 해줄 수 있는데 편집하는 방법 중에 심볼을 더블 클릭, 이 심볼 창에 있는 애를 더블 클릭해주면 얘만 봐요. 얘만 집중해요. 딴 애들은 안 보여요. 다른 표현을 할 때 다른 애들과 좀 비교를 안 하고 나갈 때는 빈 곳을 더블 클릭하는 건 비슷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딴 애들과 구조를 좀 보면서 할 수 있고. 빈 곳 더블 클릭. 자, 눈 1은 뻔히 쳐다보고 있는 눈 2는 약간 웃고 있는 눈.
그러니까 감정을 여기다 안 써놓으면 몰라요. 자, 더블 클릭. 얘와 얘는 다릅니다. 자, 이렇게 일부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이게 심볼이라면 교체 가능한데요. 선택하신 애를 위에 있는 리플레이스를 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동작을 이렇게 다르게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르게도 꾸밀 수도 있죠. 양쪽이 동일한 눈썹의 위치가 좀 틀려진다면은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이 웃으면 눈썹이 밑으로 내려갈 것 같네요. 어떤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여기서 보던가 여기서 직접 더블 클릭해서 웃으면서 눈썹이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좀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르게 꾸며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동작별로 해서 뭐 슬프거나 나머지 뭐 눈물을 흘린다거나 여러 가지 꾸밀 수도 있는데 제가 2가지 정도만 해봤습니다. 자, 됐나? 자, 이제 얼굴에서는 이제 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뭐 요거는 액세서리로 제가 집어넣은 건데, 안경인데요. 요거는 양쪽 2개를 제가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일반 선이기 때문에 대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코와 입인데, 코는 움직이나? 코도 표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건 아주 심플한 모양을 생각해 볼게요. 네모난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컨트롤 Y D 디폴트 그냥 원래대로 해야 되겠네. 여기 있는 부분만 점을 추가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도 뭐 코 모양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기호에 따라 틀리겠지만 선 두께를 좀 가늘게 해보겠습니다. 코의 윤곽이니까. 네모났던 애였죠? A 하얀색 화살표로 코 부분을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코 윤곽 만들어 봤고요. 자, 입 좀 절대적인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심보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역시 저는 네모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모죠. 디폴트 컬러로 놓고 보여드릴게요. 아래에 있는 애는 옴추라들고 2개의 점을 하얀색 화살표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S, 잉글리시 S. 가운데 기준에 이렇게 나타나죠. 돌기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주시면 마치 모델링 하듯이 이렇게 움츠러들게 해줄 수 있습니다. 위도요. 하얀색 화살표로 일부의 점만 선택해서 이 2개 기준으로 해서 S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네. 선의 굵기가 자기가 쓰는 굵기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맞춰볼게요. 뭐 계속 보여드리는 장면 같죠? 이런 장면들. 자, 치아. 얘도 의인화된 대상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필 컬러 입 안, 치아. 네모난 박스. 혀, 원. 좀 붉은, 네, 뭐, 요 정도로 적을게요. 이 모든 걸 다 선으로 표현하는 거 좀 어려워요. 모든 걸 선으로 표현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얘네들은 컬러를, 스트로크 컬러는 없는 걸로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치아. 옆으로 폭넓게 Alt키 누르면서 넓혀 볼게요. 좀 앞니가 똑 나온 것처럼 하려면 이렇게 해줘도 되겠네요. 전체는 이렇게 줄일 수도 있죠. 비슷한가? 좀 더 나와야 됐네요.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해보려고 이런 준비를 해봤습니다. 치아도 드러내야 되고 그래야 된다면은 예, 밑에 있는 애가 완벽한 입의 모양이라 한다면 얘를 잠시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빈 곳을 찍어 놓고 컨트롤 F 맨 앞에 붙이기. 맨 앞에 붙여진 친구는 밑에 있는 하나, 둘, 세 개를 클리핑 마스크로 제한되게 보이게 할 거예요. 컨트롤 7. 오브젝트에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컨트롤 7. 선이 개입되는 게 좀 별로였다. 그리고 이 클리핑 마스크는 자동으로 그룹을 만들어줘요. 클립 그룹이라고. 더블 클릭, 치아의 뭐 모양을 좀 다르게, 혀를 좀 다르게. 선은 개입이 안 되는 게 좀 좋은데 선이 다 들어가면 좀 힘들어요. 굳이 선을 넣어야 된다면, 코처럼 선을 굳이 넣어야 된다면 컨트롤 F, 움직였네요. 많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컨트롤 F, 외곽에 있는 검은 선만 남기고 이 레드 컬러는 없애주시면 입의 윤곽은 입의 윤곽대로, 그러니까 이제 두 겹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클리핑 마스크 처리해봤고 하나는 이걸 처리를 통해서 이거 안쪽으로 들어갔네. 이렇게 치아 안에도 선이 이렇게 막 보이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스트로크가 안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네요. 그룹 줘야 되겠습니다. 느낌상은 좀 올라가야지. 이 저 동그라미는 뭐지? 혀였네요. 네, 어색한 얼굴 나왔고요. 이제 팔만 완성하면 될 것 같은데, 입을 혹시 표현을 좀 새롭게 하고 싶다.
웃거나 지금 말한다거나 할 때 입을 아 했다가 다물기도 하고 심볼 만들어야 돼요. 자, 세이브. 예, 그러면 입도 심볼 부탁드릴게요. 아, 입이요. 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F8번을 누르거나 얘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F8 대신에 얘를 이렇게 선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뉴 심볼 이렇게 눌러도 등록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건 입인데 입 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입 1번. 입 1번이 뭐냐? 번호를 정해 놓으면 나중에 모션 그래픽 작업할 때도 1번 뭐고 2번은 뭐고 웃고 떠들고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등록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이거 누르는 거 대신에 F8번을 누르는 거였어요. 훨씬 더 낫거든요. 그리고 이 심볼은 여러분 과거에 그 플래시로 알려져 있던 애가 애니메이트라고 어도비 애니메이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그걸로 모션 그래픽이나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이 똑같은 심볼을 만들어서 표정을 좀 다르게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에 듀플리케이터를 누르거나 끌어다가 뉴 위치에 이렇게 던지면 아까 F8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주면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얘랑 얘가 뭐가 틀려? 틀리잖아. 아니, 뭐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죠. 입을 크게 벌이거나 하나만 더 미소를 짓거나 입을 벌리면 다무는 장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다문 입은 0으로 하자. 그럴까? 심볼의 위치도 이렇게 좀 바꿔줄 수도 있어요. 다문 입을 0번. 오케이. 얘가 뭔지 모르죠. 이 심볼을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뭘 찾고 얘가 누군지 확인해보고 리플레이스 해주고 입 0번은 닫는 입. 예. 교환이 된 거예요. 얘가 입 0번이 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느낌? 들어가서 화면을 보면서 다물었을 때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를 기존에 있는 애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야, 너 선만 나 빌려줘봐. 아니, 두께만 참고해. 그리고 다물었을 때는 어려운 그림 안 할게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담으면 이렇게 입의 평수가 좀 좁아지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같이 아랫입술. 이거는 다른 분 걸 제가 참 참고했습니다. 아이드로퍼로 동일한 선을 찍으면 동일한 선 느낌이 그대로 나와지고요. 일본 만화 말고 미국 만화 같은 느낌, 뭔가 쩝 느낌인데 생각보다 별로네.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방법도 뒤집는데 많이 써먹죠. 자, 이 표정 짓다가 말하고 야 다시 다물고 야 다물고 원, 투. 얘는 가장 큰 입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뭐 입의 모양이 조금 더 발랄하게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사물을 직접 보면서 얘가 더블 클릭 너무 힘드시면 위에 있는 에디트 심볼을 누르시면 현재 아트보드 작업물을 같이 보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입이 옆으로 좀 퍼져야 되겠다.
퍼지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S도 괜찮습니다. S를 눌러서 잉글리시 S. 아니, 너무 작으니까 이게 안 보이나 봐요. 오케이. 예, 이게 되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S. S. 조금 줄인 것처럼 해줘야 돼요. 예, 프로파일을 좀 많이 이용하시기 바래요. 예, 이런 거 눌러주면 반대로 접히기도 하고. R. 이 단축키를 알면서 할 필요는 없는데 R은 회전하는 거. 수염을 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펜툴이다 보니까 수염을 좀 그려줄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 너도 입도 좀 다르게 좀 해봐. 좀 굴 때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거 아이드로퍼라는 친구를 이용하시는 거는 상당히 또 도움 되니까. 요거는 똑같이 따라가진 않네요. 원래대로가 난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 예. 자, 그리고 어째 한국적인 캐릭터 같이 나왔네요. 자, 얼굴 표정 바꿔보고. 예. 종식 기준이니까. 입을 크게 벌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죠. 제가 금세 바꿔놨어요. 요걸로. 이거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더블 클릭 아니면 에디트 심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일단은 큰 모양이 좀 나와야 되니까 릴리즈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까? 얘는 기본 선 모양이긴 한데, 자, 선은 옆으로 빼보고, 이때 좌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현재 좌표에서 움직여주면 안 돼요. 마스크 풀기, 컨트롤 알트 7, 릴리즈 풀어봤고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야? 새로 그릴까?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뭐,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해 주면 이 네모 속으로 들어가요. 네모 속으로 들어가고 툴을 좀 바꿔 볼게요. 이걸로 원래대로 돌리기를 한번 해 볼게요. 슉. 밑에 부분도 슉. 네모를 그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거든요. 밑으로 화냈을 때 막 표정처럼 밑에 점들을 내려봤습니다. 요 정도 내려간다면 입을 엄청나게 벌린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물어 준다면 이 담은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곡선이 그쵸, 이 레디어스가 얘네들 이렇게 많이 양산해내요. 그래서 점들이 많아져서 뒤에 편집이 또 안 됩니다. 선택 S. 요 정도면 입의 평수가 엄청 커진 거니까 꼭 이렇게 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곡선화 작업, 필렛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상이 좀 바뀝니다. 자,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이 빨간 네모 속에 들어갔던 거였어요. 패스. 한 단계 밖으로 나간 겁니다. 자, 어디 보자. 혀가 보이고 이 치아를 밑으로 복제를 해서 순서를 이렇게 정해주고 요 박스가 맨 위로 카피, 컨트롤 F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7. 야, 치아가 상당히 크네요. 아래 치아를 조금 내려볼까? 클리핑 그룹 속에서도 일부 도형들이나 이런 애들을 따로따로 잡아서 다르게 좀 잡아줄 수 있어요. 복제도 가능하고요. 순서 변경도 가능하고. 요거는 관련 없는 애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나가봤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요번에는 다시 컨트롤 F. 여기 있는 이 빨간 애는 붙였지. 이 외곽 선으로 옆에 빼놨던 애를 활용하려고 해요.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봐주시면 좋아요. 아이드로퍼로 빨간 색깔의 필 컬러가 검은 색깔의 스트로 컬러를 아이드로퍼로 찍고 있네요. 잘 찍으면 이렇게 해서 외곽선을 그대로 살린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좌표에 불필요한 애가 있으니까 심볼 속에서 버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심볼 2개로 만든 예, 턱선이 내려가는 느낌 들고 예, 자, 이렇게 뭔가 데이터화되어 있는 어떤 그림 작업을 제가 한번 심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냥 막 그리셔도 되는데 제가 심볼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쓰면서 제가 가르쳤던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뭐지? 자, F7 얼굴, 몸, 팔이네요. 팔은 아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요번에 팔은 몸에다 일부가 되는 거니까 몸속에 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얼굴은 아니니까요. 팔을 아트 브러쉬로 만든다고요? 예, 아트 브러쉬로, 물론 여러분들이 펜툴로 보시는 대로 따셔도 돼요. 이렇게 따고, 예, 여기 팔을 좀 단순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손을 이렇게, 팔짱,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어서 와, 뭐 이런 당당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라인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방에 예, 동그라미는 이 주먹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막대를 하나 그려볼게요. 라인을 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인을 그려두시면 팔이 다르게 또 표현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봐주세요. 팔 라인을 여기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선의 두께는 좀 상당히 올려보고요. 선 끝에는 둥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라운드하게. 선 자체가 중심 기준으로 해줘야지 라운드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폴트는 이거라는 점. 왜 얘네가 활성화 안 될까는 닫혀있는 도형이 아니라 그래요. 디폴트는 항상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려봤고요. 이 컬러는 아이드로퍼로 이 노란 색깔을 찍어볼 텐데 그냥 찍으시면 안 되고요. 필 컬러, 아니 스트로 컬러가 노란색이라는 증거,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선일 뿐.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끝부분을 크게 하고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그런 유형에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어깨 부분은 좀 크고, 예, 팔목은 좀 가는. 요걸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반대로 돼 있네. 여기 있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요걸 누르면 반대가 돼요. 꼭 알아두세요. 거꾸로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플립 얼롱을 눌러주시기 바래요. 플립 얼롱. 예. 선의 두께가 커지면 어깨 팔꿈치가 커지게 됩니다. 여기는 생각같지는 않게 가늘죠? 위트 툴을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예, 위트 툴을 이용한다면 여기 폭을 넓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손목 요 정도는 되고 여기 어깨 부분 좀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알아두실 거는 얘는 아직은 스트로크입니다. 선일 뿐이에요. 익스팬드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시리즈 중에 선인데 독특하게 모양이 좀 보이죠? 익스팬드 어피어런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완벽한 형태가 되어버렸죠. 원래 저 테두리를 안 넣고 하시는 게 원래는 제일 좋아요. 테두리를 안 넣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좀 변모되는 장면을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합치신다거나 하셔도 되고요. 아직 표현하는데 다 끝난 건 아닌데, 얘가 주먹 쥐고 일어서 주먹이라고 쳐보고요. 엄지를 제가 Alt키로 복제한 다음에 조그맣게 이렇게 해주면 엄지가 나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거는 패스파인더. 컨트롤 시프트 F9번을 눌러볼게요. 패스파인더. 여기 합치기, 유나이트. Alt 클릭을 해주면 컴파운드 쉐이프가 되죠. 그래서 그냥 누르면 합쳐지지만 Alt 누르면서 클릭. 익스펜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편집 가능합니다. 테두리가 빠졌기 때문에 테두리는 검은 색깔로 제가 넣어볼게요. 다른 애들과 균일된 테두리 두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예요, 요거. 아직은 따로따로 돼 있는 애들이라 언제든지 손가락 모양을 다르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컴파운드 쉐이프라는 그룹입니다. 그룹 속에 들어가서 엄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손가락도 나오고 싶다면 Alt키로 복사해서 손가락 하나, 둘, 셋, 해서 손 모양을 하나 좀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야 뭐 이런 느낌 드는데, 요거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도로는 아트 브러쉬. 브러쉬 창에다가 F5번을 누르고 아트 브러쉬를 등록하는 거예요. 잡고 던지기, 아트 브러쉬. 오케이. 비율을 유지해 준다는, 비율에 따라서 크기를 맞춰 준다는 요거. 손의 길이를 나름 생각해서 이렇게 손 끝에 시작했던 부분, 끝나는 부분. 오케이. 자, 예, 뭐 공장 같죠? 캐릭터 공장. 자, 일단은 포즈를 한번 제가 취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선을 그려 봤는데 필칼라는 없애야 돼요. 아트 브러쉬를 제가 체크를 해 볼게요. 이렇게 기본 선은 넣어줘야 되는 거야. 팔을 흔드는 장면으로 이거는 몸 뒤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몸 뒤로 넘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팔을 흔들 수도 있거든요. 몸 뒤로, 얼굴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지금 보이는 이제 그림을 이제 가려놓고 해볼게요. 그림을 가려놓고 보자면 여기 이 점일 뿐이에요. 이 점을 관절 운동 하듯이 축을 여길 기준으로 해서 그냥 클릭만 할게요. R 누르고 난 다음에 안녕, 네, 안녕. 글쎄요, 뭐 그림을 일일이 그려서 하는 것보다는 아트 브러쉬가 편할 수 있어요. 픽사베이 출처의 그림입니다. 윈도우 시프트 S를 눌러서 스냅샷으로 제가 원했던 장면을 이렇게 잠깐 찍어봤고요. 네, 역시 참고용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템플레이트 레이어는 이런 이상한 표시가 나타나요. 뭐, 일로 왔니? 왔습니다. 그러면 붙여봐라 마. 붙였고요. 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겨? 예, 딤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번엔
빔 이미지 값을 좀 100%로 놔볼게요.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자, 컬러링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 오리지널 꼭 남겨놓으시고, 요거는 필 컬러를, 글쎄요, 윗부분은 대부분 이게 블랙으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한번 픽셀 속에서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밤색도 나오고, 잘못하면 블랙도 나오고, 예, 그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머리카락 색깔도요, 여러분 찍어보시면 파란색도 나오고, 갈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와요. 픽셀 속에. 그 컬러가 캐릭터의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자, 저는 요걸로 해보긴 했는데 나머지 예, 지금 보이는 컬러를 컬러 칩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필 컬러 위주니까 컬러 칩은 보통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요거는 기본 컬러인데 좀 밝은 컬러로 제가 색상을 찍어 볼게요. 요 정도가 되면 좀 밝은 예, 뭐 약간 코코아 컬러 같은데요. 자, 이런 녀석들은요, 여러분들이 블렌드 컨트롤 알트 B 얘를 써도 되지만 컨트롤 알트 B 이렇게 눌러서 컬러 칩을 꼭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에 있는 스텝에 맞춰서 한 3단계만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컬러 정보를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너무나 화려한데 얘에 비해서는 너무 화려하죠. 이미 만들어 놓은 칩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만 컬러를 바꿔주시면 돼요. 하얀색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뭐 픽셀 속에서 컬러를 찾는다. 예, 뭐 금색 제가 생각했던 색깔이 똑같네. 하나는 하얀색 화살표로 밑에 있는 거 찍고 아이드로퍼로 거기서 거긴데 이거는 좀 다크하게 보이네요. 예, 이게 바로 위와 아래 컬러 칩입니다. 됐나? 예, 이 정도만 해보죠. 자, 그럼 컬러 칩을 활용을 해서 F7 그라데이션을 하자. 그라데이션 어려운데 메쉬는 어때? 메쉬는 더 어려워요. 자, 이거는 단색이니까 어두워 보이는 컬러. 지금 요건데 그냥 뽑으면 선 색깔이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선 색깔을 만약에 살리고 싶은 분들은 필 컬러인지 스트로크 컬러인지 확인해 보시면서 필 컬러 Shift 키 누르면서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도 살고 원하는 컬러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클릭하면 얘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요. 자, 밑에 있는 애들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냥 찍으면 이렇게 Shift 키 누르면서 필 컬러만 찍으면 이렇게 컬러들을 살려주고 선도 살려주기 때문에 Shift 클릭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됐다. 여기는 그라데이션 부탁해요. 그라데이션이 제일 어려운데. 맞아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라데이션 툴은 그라데이션 표현하는 방법은 이 정도면 냈다. 근데 컬러를 그냥 단색으로 하면 어떨까? 단색은 결과물이 뻔하거든요.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이런 느낌? 뭐 이게 좀 밝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될까? 뭐 그런 컬러 칩에서 일부만 색깔을 좀 밝은 톤으로 하얀 걸 아예 찍어 볼게요. 이 정도 밝은 거? 이거 제가 막 보여드리고 있는데 있는 애를 활용을 해서 어느 컬러를 다른 걸로 넣어주면 이렇게 바뀌는 걸 경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하얀색이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대부분 아트보드 밖에다가 애들을 배치를 많이 해줍니다. 그냥 몽땅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단색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야, 이게 단색이었을 때 모양인데 뭔가 제한돼 보이잖아요. 단색 버전, 그라데이션 버전 이렇게 만드시는 거 좋아요. 자, 이거 단색은 뻔한 컬러가 나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좀 추천해 드린 겁니다. 컬러를 좀 못 잡았네요.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샘플로 역시 만들어야 돼요. 머리에 들어가는 그라데이션. 좀 크게 그려 놓을게요. 아무 컬러나 지정해 보겠습니다. 스와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라데이션. 블랙 앤 화이트. 많이 보여드리니까 좀 그러실 것 같은데, 눌러주시면 기본 샘플 들어가고요. 자, 무대 이동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는 정해놓은 그라데이션을 편집하기 위해서 이 그라디언트라는 속성 창을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 컬러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 스톱 혹은 컬러 핀을 찍어 놓으시고 아이드로퍼로 요거는 어떨까? 그냥 뽑으면 이렇게 되니까 역시 Shift 키로 요건 어떨까? 요건 어떨까? 이렇게 찍어주는 건데요. 중요한 게 요 핀을 꼭 찍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요 핀을 꼭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서 요건 어떨까? 그 다음에 요 역시 핀 혹은 스톱을 눌러놓고 요건 어떨까? 이렇게 해주면 그라데이션을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런 거 하나 필요하고 또 밤색 버전 필요하겠네요. 밤색 버전은 뭐 검은 걸로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요거 찍고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요 핀을 찍고 아이드로퍼로 요 정도 어두운 색깔, 이건 3개로 한번 해볼게요. 모자 모양이 있으니까 노란 거 대신에 요거 좀 밝은 거는 요 정도 해서 3개의 컬러 스톱을 만들어 봤네요. 자, 이게 멋지게 만든 애들은 원래는 스와치에다 등록을 해서 공식 등록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원래는 제일 좋아요. 요거는 뭔지 모르는 색깔들로 기본 컬러가 있으니까 요 컬러만 확인해 보시고 요 버튼만 누르면 되게 편한데 외곽에 돌지 않게 해서 저도요 찍고 컬러만 확인해 보고 눌러주면 등록이 됩니다. 자, 이제 됐네요. 그러면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한테다가는 요걸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라데이션 들어갔죠? 요거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얘한테는 요거. 어째 좀 어둡냐. 이제 편집은 요걸로 편집하시는 거니까 보시면서 직접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시로 만든 팔이지만 기본형 팔이지만 이거는 더 이상 선이 아닌 다른 동작을 만약에 혹시 원한다면 다른 동작을 위해서 따로 빼놓으셔도 되지만 이게 완성된 모양이라고 한다면 요 보이는 선들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혹은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눌러주시면 여러분 원했던 형상이 드디어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친구들도 필요하시다면 컬러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필 컬러. 이 그라디언트 툴은 약간 필요로 할 때만 써먹습니다. 요걸 누르셔가지고 이 라인마다 살아있는 그라디언트를 표현하기 힘들어요. 직접 뿌리는 방법은 포토샵이랑 비슷해요. 저도요. 끝에를 둥글게 하고 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 이게 라인 자체를 꺾어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고 했었네요. 그래서 모양이 딱딱한 모양이 나왔던 거예요. 판단을 한번 하셔갖고 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놓고 했었으면 더 표현 가능하고.
자, 그라데이션 이제 딱 적용해 주면서 밑에가 어두워야 되지 않나? 팔로부터 네, 이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기가 있기 때문에 편집기를 통해서는 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끝과 끝에 있는 색깔 아니면 중간에 대상을 더블 클릭해서 이런 애들을 찾아서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뭐 캐릭터에다가 이런 걸 넣으면 어떨까 해서 보통 이제 밑에다가 그림자를 좀 드롭 샤도우가 아니라 입체적인 그림자를 이렇게 타원을 원을 이렇게 좀 찌그러뜨린 모양을 넣으시고 바닥에 이렇게 넣는 방법으로 저 이게 살아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듯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늘 이걸로 시작하는 거 똑같습니다. 필 컬러 말고 스트로크 컬러 말고 필 컬러로 해줘야지. 안경, 글라스, 하얀 색깔이 존재한다. 검은 색깔을 내쫓는다. 아니, 하얀색이 더 와야 돼요. 내쫓고 한쪽은 불투명도를 0, 뒤도 0, 불투명도가 100인 애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약간 뭐 글라스 같은데 약간 빛나 보이는, 그렇죠. 이렇게 해준다면 불투명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글래스 같은 느낌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위만 보이는 것처럼 하려면 없애주고, 안경인데 위가 약간 반짝거리는 빛깔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 100보다는 한 70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안경을 쓰고 있을 때 여기 슬쩍 보이네요. 이런 느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